워싱턴에, 아니 NHL에 살아있는 레전드이자 웨인 그레츠키의 올타임 득점 기록을 노리고 있는 오베츠킨의 워싱턴은 지난 여름 굉장히 과감하고 리스크가 큰 1대1 트레이드를 하나 실행합니다. LA 킹스에서 뛰던 피에르 두부아 선수와 워싱턴의 골리 달시 캠퍼의 1대1 트레이드였는데요. 두 선수 모두 각각 FA로 장기 계약을 맺으며 팀으로 합류했던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액 선수끼리의 그것도 1대1 트레이드는 흔하지 않은데요. 도대체 왜 이런 트레이드를 실행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워싱턴에서 뛰던 달시 캠퍼 골리는 팀 합류 전에 콜로라도에서 주전 골리로 뛰며 그의 가치를 크게 높였었습니다. 애리조나라는 약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캠퍼 골리, 콜로라도의 레전드이자 단장인 조 사킥 단장은 그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며 골문을 강화했고 그의 선택은 우승이라는 결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트레이드를 해올 때 장기적인 계약이 아닌 플레이오프를 위한 단기적인 비전으로 영입을 했고 콜로라도의 캡hit 상황에서 그에게 재계약을 제시할 수 없었던 콜로라도, 그 사이에 워싱턴이 큰 금액으로 베팅을 합니다. 5년간 300억 정도 5.25M 캡hit이 깔리는 골리에게는 꽤나 높은 금액으로 그를 영입하며 워싱턴의 골문을 보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가 워싱턴에서 큰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팀 합류 후 첫 시즌에는 90% 정도의 세이브율을 기록하며 평범한 성적을 찍어 주었던 그였고, 사실 단순 스텝보다도 그에게 던져준 고액 연봉과 남은 계약 기간을 생각했을 때 그의 퍼포먼스에 대한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커리어 최악의 세이브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넘버원 골리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의 마이크로 스탯을 보면 지난 시즌 경기당 3.31골을 허용했는데요. 그의 기대 실점은 3.09, 즉 경기당 리그 평균 골리보다 0.22골을 더 허용했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팀에는 마이너에서 올라온 찰리 링그렌이라는 훌륭한 백업 골리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지난 2년간의 하락세를 생각했을 때 워싱턴은 그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워싱턴은 이번 오프시즌에 제이콥 치크런, 맷 로이 같은 레벨되는 수비수들을 영입하는 등 사실상 오베츠킨의 마지막까지 절대 리빌딩이나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계속 위닝 모드로 가겠다는 의미가 분명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달시 캠퍼 골리는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죠. 그때 저 반대편 LA의 또 다른 골칫거리인 피에르 두보아 선수가 트레이드 맛 대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두보아 선수 역시 2년 전 사인 앤 트레이드로 LA에 합류했었습니다. 8년간 무려 700억 이상의 계약 규모로 엄청난 도박을 하게 된 LA 킹스였죠.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리그의 평판이 자자한 드보아 선수의 안 좋은 워크 에식 때문입니다. 신인 드래프트 당시 전체 세 번째로 뽑힐 정도로 그의 스킬과 공격력은 이미 유명했습니다. 콜럼버스에서 데뷔한 그는 데뷔 시즌에 48포인트, 그 다음 시즌에는 61포인트를 기록하고요. 위니펙으로 트레이드 이적된 후 그곳에서도 60포인트 이상을 찍어주며 기대했던 공격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비를 매우 소홀히 하는 모습, 본인만 챙기는 듯한 플레이 스타일, 감독이나 팀 전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등 여러가지로 링크 외적인 이슈들을 가졌던 선수였습니다. 콜럼버스 시절에 아주 유명한 플레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의 시프트 동안 아이스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팬들의 비난을 들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클립은 저작권 때문에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으니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격력을 믿었던 LA 킹스였습니다. 수비는 무시하고더라도 분명 미니팩보다 좋은 팀 전력을 가진 LA에선 그에게 60포인트가 아니라 80포인트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었죠. 하지만 헐리우드로 이적한 그의 첫 해, 그는
82경기에서 40포인트에 그칩니다. 시즌 초반에는 탑6 공격 라인으로 기대를 했지만 시즌이 계속되며 감독의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그를 3번, 4번 라인으로 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40포인트라 하면 리그에서 분명 공격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스탯이지만 역시나 그의 높은 연봉을 생각하면 그리고 수비에서의 밸류가 매우 낮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기대 이하의 성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A는 골문이 불안한 다음 시즌이었습니다. 2년 전 팀의 레전드 조나산 퀵을 내보내고 코피살로를 영입 플레이오프에는 진출했었습니다만 그는 FA로 팀을 떠났고 지난 시즌은 캠 탈봇 베테랑 골리가 버텨주었지만 그 역시 다른 팀으로 떠났습니다. 지난 2년간 사실상 땜빵으로 매 시즌 골리 포지션을 메꾸고 있던 킹스는 워싱턴의 달식 캠퍼 골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거기에 워싱턴은 팀의 레전드이자 넘버원 센터로 활약해주던 백스트롬 선수가 사실상 부상으로 은퇴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 탑 라인을 책임져줄 오베치킨 선수를 보좌해줄 확실한 공격형 센터가 필요했었습니다. 즉, 두 팀의 니즈가 확실히 매칭이 되었습니다. 각 팀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던 두 선수, 하지만 팀에서는 잉여 자원이 되었었고 LA 입장에선 그래도 애리조나와 콜로라도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었던 달식 캠퍼 선수의 리바운딩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점, 워싱턴으로서는 공격력은 그래도 입증된 센터인 드보아 선수를 영입하여 부족한 탑라인 센터 포지션을 채운다라는 점이었죠. 결론적으로 이 두 팀의 트레이드는 두 팀 모두 다음 시즌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두 고액 연봉 선수들의 이적 어떤 결론으로 끝이 날지는 다음 시즌 그리고 몇 년 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